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십니다. 박기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른 때와 동일하게 뉴스버스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수요일이 사실 덜 막혀요. 요일 중에는 가장 덜 막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시간대에 나가다 보면 뭐 다 예상하시는 대로 월요일이 제일 빡셉니다. 하지만 수요일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기사 컨텐츠를 좀 열어보고요. 오늘 딱 양치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사람을 잘 못 본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너무 믿음을 줬다가 실패를 겪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인데, 제일 답답한 거는 속을만 하니까 속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근데 한 번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고, 한 번도 아니야, 한 두어 번 정도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주변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다, 당신 그러다가 망한다, 당신은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주변의 평판이 이렇다, 주변에서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라고 조언을 해주죠. 여러 차례, 한두 번도 아니야, 여러 차례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하거나 같이 협업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 상종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던 그 대상은 사석에 가서 그 잘 속는다는 사람, 자기 사업 파트너의 욕을 해요. 심지어 같이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쟤 저러다가 망한다고. 아니, 심지어 같이 일을 하는데 마치 자기의 입속은 다 챙겨 먹을 건 챙겨 먹고 동업자와 관련된 판단을 밖에 나와서 욕을 하고 다녀요. 원래 그 사람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힘들 때 돌아봐 줘야 되고,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주면 평생 남는 거라는 그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도 역시나 속임을 당하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어려울 때 사람을 데려다가 갖다 쓰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서 나중에 자신도 그 사람을 통해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지간한 사람이어야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A라는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쓰레기고, B라는 사람은 그 업계에서는 소문난 쓰레기고, 막 자기 주변을 쓰레기 수거장으로 만드는 느낌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 다 떠나보내고 쓰레기 수거장으로 만든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수거해주고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감당하면서 못 견디면 그 사람 주변을 또 떠나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그 주변엔 쓰레기만 남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이득이 되니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인성만 보고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도움되면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혼자만 감당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어디서 쓰레기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막 저어버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 아주 오랜 기간 제가 봐왔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몇 번 사람을 겪어보면 사람을 잘 본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는데, 실제 다 맞았고요. 저는 약간 그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한 두어 번 보고 이 사람은 좀 의심스럽다, 이 사람은 좀 의문스럽고, 이 사람은 진득한 면도 없고, 이 사람은 기본도 안 돼 있고, 이 사람은 남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하고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되게 그쪽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무슨 무당이라느니 심리학자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조금씩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을 여러 번 옮겼고, 제 컨텐츠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피해도 많이 당하고 갑질도 많이 당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원래 쓰레기인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도 쓰레기예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애가 셋이나 있는데 아빠라는 양반이 밖에 나와서 저럴 수 있냐. 아니 애가 몇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예요. 여전히 똥오줌을 못 가리고요. 여전히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결론은 사람을 잘 못 본다는 그 대상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 탓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것도 수십 차례 주변에서 조언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 판단이 맞아, 나는 이렇게 믿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주변에 있는 조언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순간 그 사람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번이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수십 차례 반복되면 그냥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저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매번 같은 고민이냐, 어떻게 매번 같은 고민을, 어떻게 같은 후회를 매번 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람을 잘 본다고 판단을 해왔으니까 과연 나는 앞으로도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한 번 뒤통수를 후려 맞으면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게 금전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이고, 말로 하는 실수, 태도로 하는 실수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기본을 갖추지 못한다.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예의와 직업인,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바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없는데, 제가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뭐 친구 3명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두 자릿수 이상은 된다고 보지만 그 두 자릿수 이상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기본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만났을 때 저를 선배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뭐 후배로서 존중해주고 예의를 다해주는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친해도 누군가한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을 혐오한단 말이에요. 말실수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도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겪었던 케이스입니다만, 보통 나르시시즘이 강하거나 비뚤어진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개인주의를 표방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굉장히 주변의 조언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장사도 망하고 자기 사업도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된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아마 그건 따로 이제 클립을 빼가지고 나중에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저는 시간 약속 제대로 안 지키거나 돈 약속 제대로 안 지키거나 돈 거래를 애초에 많이 하지도 않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나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을 부탁해놓고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도 안 돌아보는 선배들이 왕왕 있거든요. 사람으로 안 보죠. 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심플해진 게, 예전에는 직장 생활 하느라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뭐 쓸 데가 있든 쓸 데가 없든 적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별걸 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프리랜서 됐잖아요. 저의 삶에서 이런 상명하복이나 저의 삶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게 이제 없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일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업무상 비즈니스상 계약이 되는 사이고, 뭐 후배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인격체니까 저는 이미 회사를 나왔고, 선배 후배 뭐 이렇게 서열을 따질 만한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알아서 잘 살 테니, 뭐 자존심 세우고 선배로서 뭐 후배한테 야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삐치는 둥 막 이런 걸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라는 귀결로 흐를 것 같지만, 그 사람 보는 눈 제대로 키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겪어봐야 되고, 의심이 좀 평소에 많은 사람이라면 저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여러 인간들을 겪다 보면 전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다음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같은 유형의 부탁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단호하게 철벽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벽을, 제 마음의 벽을 잘 넘어가지 못하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근데 이용을 당하면서도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믿겠다, 그 사람을 써먹겠다,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겠다, 그 사람과 협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리 삽자루를 뺏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이러다가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갖다 쓰는 마당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안타깝죠. 안타깝죠.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대상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와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망해가는 중이라고 보죠. 가끔 물어봅니다. 오늘도 양치하면서, 그 후배가 잘 지내나? 그 친구가 잘 지내나? 그 선배는 잘 지내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봤어요. 종합을 해봤더니 역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망해가고 있더군요. 제 예상이 맞았다라는 게 생각이 또 듭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망하니까 쌤통이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수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간, 수십 번도 아니야, 수년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저런 조언을 누군가에게 구하지만, 조언을 저에게 구하는 분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지멋대로 할 건데 조언을 구하는 척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내거나, 저는 뭐 이제 그런 거에는 도가 터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크실 수 있고, 대부분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근데 도저히 답이 없는 스타일들을 위해서 뭐 안타깝거나 애잔하거나 안쓰럽거나 해서 온정을 베풀지 마세요. 절대 베풀지 마십시오. 저는 20살 넘어간 이상은 어느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실수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지 가만 지켜보면 그 사람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하물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21살짜리 얘기겠어요? 30대, 40대, 50대 다 대가리 클 만큼 큰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냥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언젠가 또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던데 그 사람이 개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똥처럼 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일 뿐이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해봐야 여러분에게 똥냄새만 묻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저는 가끔은 관용을 베풀고, 한 번의 실패를 세컨 찬스도 줘보고, 되도록이면 자기 자신에게는 좀 관용을 베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신감을 잃었을 때 자신감도 내 스스로 북돋아주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 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어, 당신은 외롭지 않아 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 엄청 필요하죠. 근데 그걸 남에게 하면 할 필요는 없죠. 왜 그걸 굳이 남에게 해줍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의 관용을 받아들일 자세나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 진짜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은 스타일인데요. 최근엔 좀 덜해요. 왜냐면 일단 사람 자체를 많이 안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일을 같이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모르더라도 제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심 쓰지 않고 딱 계약을 맺은 것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계약은 계약이니까. 참 주변에 답답한 인간들이 많아서 어제 오늘 들은 얘기를 종합하여 여러분들께 잠시 오전에 출근하는 길에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주변에 너무 이상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은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상한 사람도 진짜 많아요. 와, 나 진짜 다 또라이 같아. 가끔 보면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저는 정말 나나 잘하자, 나 스스로나 좀 거듭나자, 열심히 내가 뭐 남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주변 언저리를 여전히 맴돌고 있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꼴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신이야 언제쯤 차릴까 싶었는데 못 차리더라고요. 내둬야죠 뭐. 예. 역시 수요일 오전 가장 막히는 구간을 지나서 이제 잘 뚫리는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정규방송 라이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15분인 거 다들 아시죠? 오늘 밤 10시 15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뵐 거고요. 그리고 아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만 목요일 시방쇼 정규 편성이 예정대로 이어질 텐데 아마 녹화 방송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향을 잠시 내려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대전을 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방쇼는 오늘 저녁에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녹화한 방송이 아마 목요일 밤 10시에 편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미리 알려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버스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